이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이 수고하십니다. 고민이실까요? 네, 네이버요. 네이버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24만 7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 40%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거 처음에 네. 한 1년 반 전에 원래 처음에 17만 3천 원에 매수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22만 8천 원에 팔았었는데 네. 계속 호재거래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네네. 다시 24만 7천 원에 다시 매수를 한 거였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판단 기준을 잘 몰라가지고 아,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이 종목도 우선 상담 종목인데 언제 또 매도를 해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예.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김민수 대표님요. 네, 김민수 대표님 네이버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그래도 매매 잘하시네요. 예, 사셨다가 바로 정리하고 또 다시 아닌 것 같아서 또 붙고 지금도 수익권이시네요. 예, 예. 매매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지금 네이버를 바라볼 때 아까 잠깐 또 언급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네이버 페이가 확장되는 과정 쪽을 통해서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됐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코인과 관련된 쪽도 확장을 시켜서 오프라인 결제나 그리고 또 결제와 송금 이쪽들을 더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계획들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또 하나가 AI 쪽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또 내수 회복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네이버도 물론 이제 AI가 광고 시장을 뭐 장악할 좀 약간 잠식할 수 있다 이런 쪽에 대한 얘기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나오는 분위기는 내수가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위축됐던 광고에 대한 변화들까지 본다. 그리고 또 네이버 스토어 플러스죠.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지금은 기대가 여전히 더 높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빼고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 조정이 받게 되면 어디까지 나오겠느냐. 그리고 또 이게 마무리가 됐겠느냐. 라는 쪽들의 변화인데 일단 지금 최근에 수급이 생각보다 그렇게 좀 차익 매물이 좀 큽니다. 요게 좀 받게 되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아마 매수하신 가격대를 기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한 24만 7천 원이시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만약에 이탈해서 종가상입니다. 종가상으로 이탈되는 모습들이 확인된다라고 되면 차라리 저라면 반을 줄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고기 가격대가 되게 민감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갭을 내놓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제가 보기엔 거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장중에 터치하고 다시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런 패턴 쪽에서 종가상으로 거기가 이탈되게 되면은 차라리 반은 정리하고 나머지를 또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24만 원대 중반대 정도를 일단 그래도 잘 지지하는지 보시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장 내일이라도 단기 매물소하고 바로 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갭이 몇 차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네이버는 시장에서 좀 급하게 바라보는 종목입니다. 이게 좀 약간 좀 주춤한 다음에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줄어든 다음에 그 다음에 탄력들을 받는 방향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밑에 지지권들을 먼저 챙기면서 그것만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대표님 그 매도가를 만약에 잡으려 그러면 네. 금액대를 한 어느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까? 매도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매도가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월봉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고점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이번에 30만 원대 시도를 했던 모습들이 지난번 2022년도 나왔던 좀 약간 저항대에서 이탈했던 모습들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 때문에 이 정도가 일단 중요한데 30만 원대를 지금부터는 또 거래 확 실으면서 수급과 함께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그 다음 자리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로는 30만 원 정도를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거의 탄력이 강하게 돌파하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가 흐름 지켜보시고 절반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매도가는 30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이 좀 되셨기 바랄게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이스페타시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3,000원에 30% 정도 갖고 있습니다. 43,000원이요. 예. 네, 현재 수익 중에 계신데 어떤 부분이 고민이실까요? 이게 오늘도 오전에는 잘 가다가 네. 내려와 버리던데 이게 네. 뭐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가? 안 그러면 이거 팔고 손절하고 놓아가지고 다른 종목을 올라가야 네. 되는가? 그 판단이 안 서가지고 네. 예, 보유냐 뭐
이치를 거냐 그래서 그걸 한번 물어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오늘 또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는데 네. 계속 홀딩해도 괜찮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예. 네, 그래도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이건희 대표님한테 한번 받고 네, 싶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더 네. 끌고 가시고 정고점이 이제 58,000원, 이제 7월 달에 작년 7월에 갔던 그 자리는 충분히 전 넘어갈 걸로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오늘 원래 이스페타시스 보시면 거래를 최근에 사신 거죠? 예, 옛날에도 갖고 있다가 그때 노이즈가 그쵸. 뭐 놓아가지고 이스페타시스를 냅두 샀다 팔았다 했어요. 예, 그때는. 예. 그러니까 거래를 많이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네. 이스페타시스가 장중에 좀 변동성이 좀 큽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하이닉스가 변동성이 큰 것처럼 약간 이스페타시스는 네. 장중에 고점을 찍었다가도 좀 반납하는 경우도 많고 윗꼬리도 좀 많이 달고 하는데 네. 여전히 근데 저는 추세는 계속 이제 살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근거는 이제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페타시스 공장 새로 짓는 부분들, 그다음에 물량도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예. 최근에 이제 뭐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도 보면 사실은 에이직 반도체라고 해서 중근형 반도체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 결국 예. 이스페타시스를 많이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AI 가속기에 들어가던 그 이제 MLB라고 하죠. 이제 다적층 이제 그 보드를 예. 잘 팔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뭐 데이터 센터 수요까지 같이 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객사가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뭐 구글을 비롯한 이제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회사들, 그 설치하는 회사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거의 쇼티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유상증자 이슈도 잘 마무리됐고, 그리고 지금 이 분위기도 자꾸 반도체 쪽으로 몰린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이스페타시스는 조금 더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지금 30% 정도 비중이면 저는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8,000원대에서 예.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고, 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네.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네. 예, 저는 한 뭐 6만 원도 돌파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끌고 가시면서 네. 58,000원 넘어가면 비중 조금 줄이시고 한 10% 줄이시고 한 20%만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6만 원까지 상방 열려있다는 의견까지 보태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내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에코프로 비엔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1만 원에 10%. 매수한 지 오래되셨을까요? 예, 오래됐어요. 네, 오래되셨어요. 또 네. 손실이 크셔서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이건희 대표님. 네, 이건희 대표님께 에코프로 BM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보실 때마다 좀 속상한 종목을 들고 계셔가지고, 그죠? 네. 예. 이제 항상 주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문제인데, 사실 31만 원대면은 23년도 무렵에 사신 건가요? 아니면 수익이 네. 났는데 안 파셔가지고? 아니요, 그때쯤 사가지고 지금 여지껏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사자마자 거의 빠지셨구나, 이제. 그죠? 예. 예. 조정이 잘 나오고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밀리는 현상이 나왔죠. 그래서 근데 네. 에코프로 BM 최근에 뭐 안 좋은 뉴스들만 사실 도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실적은 조금씩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실적이 개선된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당장 수심이 개선돼서 막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래도 수급이 조금 거래가 거의 없다가 최근에 거래가 좀 터지고 있죠. 네. 예, 움직이고 있는데 오랜만에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여기 보면 하얀 선 보이시죠? 예. 예, 여기 이제 121선 추세 전환선을 한번 뚫어주려고 좀 다시 한번 애쓰고 있는 중인데, 미국에서 IRA 법안 관련돼서 지금 뭐 시끄러운 뉴스들이 많습니다. 뭐 이게 우리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그 정책이 정해지면 저는 오히려 반등은 강하게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매수가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예, 저도 그걸 알면 참 좋겠는데 일단 일단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말은 조금 더 끌고 가시면서 오히려 이제 추세가 완전 좀 전환되고 나면 지금 10% 갖고 계시잖아요. 네. 예, 조금 그러면 지금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면 오히려 그때 조금 추가 매수를 한 20%까지 좀 늘리셔가지고 단가를 좀 낮추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아직은 아니고 이게 추세 전환이 되려면 적어도 한 14만 원까지는 올라와 줘야 됩니다. 예, 그럼 14만 원 올라오고 나면 비싸서 못 사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14만 원에 10% 더 사시더라도 단가는 아마 뚝 떨어질 겁니다. 예, 그 매수 단가가 그러면 한 25만 원대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파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장담하기는 좀 어렵고 업황 자체가 돌아선다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 같이도 가미가 돼야 되니까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빨라도 올해 안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아마 내년 정도를 바라보시고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좋은 말씀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예. 네, 정책 관련해서 일단 지켜보셔야겠고요. 이 14만 원까지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NHNKCP요. 네,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840원에 17%요. 네,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오늘이요. 오늘 들어가셨어요. 네. 근데 오늘도 많이 떨어져서 좀 걱정되실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도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김민수 대표님이요. 네, 김민수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 잘하시는데요. 오늘은 주식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결이 되네요. 예, 보니까 감사합니다. 예, 거의 이거 이렇게 내려올 때는 용기를 갖지 않고 있는 이상은 그 낙폭 컸었을 때 대응이 참 어려운데 일단은 대응은 잘 하셨고요. 뭐 네. 지금 약수익권이라도 수익권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일단 NHN KCP는 예전에 한국사이버결제인 거 아시죠? 조금 네. 예, 주식 좀 하셨으면 아마 아실 겁니다. 이쪽이 그래도 전자결제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강자로 알려져 있는데 왜냐 이번에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쪽 얘기 나오다 보니까 결제 쪽들에 관련된 회사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먼저 이제 네이버라든가 뭐 카카오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 하겠다라는 계획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아직 계획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 진입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아직 없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돼야 그다음에 나도 진정한 관련주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거 좀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일단 어떻게 좀 그래도 짧게 대응하는 거 좋아하시죠? 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매매하신 스타일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지금 관점에서는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서 지금 낙폭이 커지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 나왔던 갭이 나왔던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거기가 가장 중요한 지지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합치게 되면은 한 1,700원 정도까지 보시고요. 거기가 이탈돼서 힘없이 밀린다 그러면 그거는 일단 대응을 하지 그냥 빠르게 짧게 그냥 정리하겠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이게 일봉이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제가 분봉을 가져와 봤습니다. 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좀 정확하게 나오는 게 일단 1차 저항이 지금 나오는 자리들 약간 11,500원대부터가 저항이에요. 거기서부터 추가적으로 지난번 나왔던 고가대까지 연결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12,000원대가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부분에서 다시 어떤 네이버나 또 카카오 움직이기 시작하고 탄력 받아가기 시작하면서 같이 동반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1,500원대, 11,500원대죠. 예, 11,500원대부터는 일단 파실 준비를 하시면서 탄력들이 얼마큼 세게 올라오는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짧게 매매하시는 거 좋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 라인 쪽 위쪽에서 11,500원대는 일단 챙길 준비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11,500원까지 단기적인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 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또 고민이실까요? 예, 더좀 비즈온이고요. 네. 매수가 67,000원에 20%입니다. 네,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아니, 한 2달 정도 됐는데 너무 급락을 해가지고. 아, 2달 되셨어요. 또 예, 예, 어제 예. 오늘 많이 빠져서 고민이 크실 예, 것 예.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이 종목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예, 김민수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좀 잘 매도 한번, 그러니까 좀 챙길 기회가 좀 있었는데 뉴스에 예, 예. 따라서 그냥 또 밀려버리네요. 네, 아, 예, 야, 좀 더 갈 것 같아서. 그렇죠. 속상합니다. 근데 예, 예.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매매, 그러니까 좀 약간 트레이딩 쪽을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런 자리들 있죠. 한번 좀 올라와서 막 못 올라가고 지금 단기적으로 기술적 저항 막 들어온 자리 쪽에선 일단 저는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한 7만 원대 이상에선 좀 반이라도 줄였을 것 같습니다. 제 입장으로는요. 예. 예, 예. 그렇게 보고 다음을 본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여러 가지가 다 많죠. 올라갈 때는 좋은 얘기만 나오다가 제주은행하고 또 인터넷 뱅킹 쪽에서 또 성과 낸다라는 쪽에서 얘기 나오다가 지금 오늘 나왔던 얘기는 또 매각 얘기 나옵니다. 예, 예. 예, 대주주집은 매각 얘기 나오는데 이게 왜 악재냐면은 지금까지 저희 한국 증시에서 고질적인 문제는 그 상법 개정이 되기 전에 대주주가 매각할 때 대주주 것만 따로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불안하니까 던져버린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게 그러면 정부의 좀 눈치도 보고 그런 현상이 좀 안 나와서 오히려 정상적으로 그러면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될 텐데 그게 좀 아닐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좀 주가가 반응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일단 밑으로는 아마 요 자리가 요 정도 자리죠. 그러니까 한 6만 2,000원대, 1,000원대 부분이 좀 중요한 지지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아마 바로 들어왔다가는 바운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다음 저항대가 중요한데 그러면 지금은 약간 사셨던 매수 가격대 부근 정도가 일단 단기 저항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라인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오늘 좀 약간 오버했고 바로 턴해서 한 67,000원대, 7만원대 부근 근처 판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절반은 정리해놓고 다음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 다시 밑에 지지권 여기 지금 밑에는 강력한 지지권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쪽에서 약간 좀 짧지만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서는 그게 더 나은 전략이라고 생각돼서 밑에 지지권 그리고 위에는 올라가게 되면 바로 또 절반은 정리하는 전략 그렇게 일단 양동적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이제 더 오래 걸릴까요? 아니면 바로 반등할 수도 있는 건지. 근데 기업의 M&A 매각과 관련된 얘기가 뭐 얘기 나왔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무슨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예. 지금 분위기로는 아마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얘기가 시장에 돌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차원으로서는 오히려 이게 좀 진행은 생각보다 빨리 될 수는 있다고 생각 들어요. 아, 예, 근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매각 관련해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올라왔을 때 절반 매도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고민이 조금이나마 좀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나도 이 종목은 꼭 해결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한국정보 인증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8,500원에 10%입니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예, 얼마 안 됐어요. 그냥 단기로 봤는데 네. 이틀 동안에 갑자기 빠져갖고 이걸 팔아야 되나? 조금 네, 더 들고 있어야 되나 해서 궁금해서요. 네, 단기로 보셨어요. 주가가 최근 예.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 홀딩해봐도 괜찮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건희 대표님이. 네, 이건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예. 아이고, 이익이 나셨는데 못 파셨군요. 그죠? 예.
예, 예. 예, 그럴 수 있죠. 더 갈 수 있는 분위기였으니까. 오늘 근데 뭐 사실 정보 인증만 이렇게 빠진 게 아니라 오늘 뭐 카카오, 네이버 뭐 큰 대형주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지금 분위기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이제 뭐 관련된 정보 인증이 결국에 이제 인증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주주도 또 사실은 다오기술이고 여전히 이제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나 뭘 도입하려고 하면 이것들 이제 보안이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주를 엮여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테마군을 형성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카카오페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장주 역할을 했던 LG CNS도 지금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한 4월 정도 빠졌는데 관련해서 정보 인증도 같이 밀렸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관련된 종목들, 스테이블 코인 등 관련된 종목들은 매수 기회로 보고 있고요. 거꾸로. 그 얘기는 정보 인증도 제가 볼 때는 반등은 나올 거다. 근데 지금 한 11선 이탈해서 21선까지는 아직 안 밀렸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일 지지받고 올라온다라고 하면 매수가 이상 충분히 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조금 안 좋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들의 의견이고요. 예, 법제화랑은 그건 또 별도의 일이고 은행권은 당연히 지금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은행은 우려를 얘기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은행권들도 본인들이 중심을 잡고 해야 사실 이권을 안 뺏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툼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책은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 오늘 뭐 일부 차익 실현 나왔다고 해서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더 들고 계시면 1,700원 이상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 11,000원까지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감사합니다. 예.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여전히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수익 보시기 바랄게요.